안녕하세요. 국제RNC 부동산연구소 권옥숙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서남권과 동남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남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승을 했고 동남권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신 바와 같이 서남권은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중량구, 은평구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요. 동남권을 보시게 되면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의외로 강남구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원인이 있는데요. 여기 상승과 하락은 저희가 간단하게 짚었지만은 이러한 5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은 특히 송파구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그래프는 2019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출처를 보시면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바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4월달부터 2018년 말일까지 추세를 보시면 거의 상승을 했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실거래가 마찬가지로 상승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9년도 1월부터 보시게 되면 상한가가 아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그 주변에 보시면 가산 디지털 해가지고 업무지역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시세 평당 가격, 한 평당 가격을 보시면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을 했고요. 공급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 1분기 현재 금천구에 인접한 경기 안양 지역을 보시게 되면 평당 가격이 2천만 원, 경기 중에서도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이 영향은 금천구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공급량에 딸려 있습니다. 공급량이 그만큼 많지가 않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안양시까지 많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지난해 3분기 이후에는 동남권이 하락을 했는데 그에 반면에 서남권은 시세의 상하한가를 유지를 하는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급량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천구는 하락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1순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남권은 상승을 했고 동남권은 왜 하락을 했는지 원인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죠.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가 제일 많은 하락한 지역인데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1만 가구가 입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군, 구 지역에서 적정한 입주량은 2천 가구인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배의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에 있다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공급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에 이어서 2019년도까지 4,500가구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동구 마찬가지로 1만 가구 넘는 입주량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당연히 공급량이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분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아무래도 금천구와 구로구인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1,000가구가 무난한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도 나타나시는 것처럼 1천 가구와 1만 가구 굉장히 많은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공급이 몰려있는 이러한 지역이 두드러지게 하락한 폭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시세는 12억인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특히 국민주택 규모는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 평당 가격이 3,500만 원이 되게 되면 아파트는 12억의 고가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아파트 한 평당 3,500만 원 이상인 지역이 바로 동남권 지역이었습니다. 1,000에서 2천만 원 평당 가격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서남권이기 때문에 이 결과로 봤을 때도 공급량과 가격 하락의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원인이 될 거고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은 인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런 지역이 많이 유지를 갈망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서남권과 동남권을 비교해 봤을 때에 평당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서남권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서남권과 동남권의 상승과 하락의 원인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실상 청약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공급이 많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대문구와 노원구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 청약 경쟁률 보시면 33대 1과 12대 1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청약에 대한 시장은 목마른 곳이 바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서울의 대표적으로 동남권의 시세가 분양 시장에서 굉장히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대문구와 노원구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지역은 높은 청약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분양 시장에 이러한 후풍 지속이 전망이 되는데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조합원이 가져가고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이러한 실질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합 물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2016년, 18년, 19년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대비해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빨간 그래프는 조합 물량에서 제외된 물량이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청약률은 굉장히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상승이 되고 또 가격이 상승의 효과를 나타나고 있죠. 1분기 분량을 보시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시면 20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 상승의 원인이 가져온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봄에 성수기인데요. 이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인구 950만이 서울에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대한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청약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에서도 사실 1순위 경쟁률은 감소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무순위 청약 제도가 서울의 분양시장을 굉장히 뜨거운 후풍부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큰 시장을 보신다면 분양시장이라든지 서울의 공급량은 굉장히 부족 현상이 있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서남권과 동남권을 비교했을 때에 서남권에 대한 공급량은 작고 동남권에 대한 공급량은 많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두 지역의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권호숙 대표였습니다.